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자치단체들이 애국, 애향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정부 100주년인 올해는 일본의 경제 도발로 애국, 애향 운동에 대해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괴산군청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왼쪽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제목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괴산 출신 47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청사 오른쪽은 백범 김구 선생이 지난 1941년 우리 동포들에게 광복군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글이 적힌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면은 그거보다 더 큰 애국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뭉치면 저희도 살 수 있잖아요. 괴산군은 3.1운동 당시 충북 최초로 만세운동이 전개됐던 곳입니다. 가로 20, 세로 10m에 달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건 건 괴산군을 알리는 효과도 염두에 뒀습니다. 나라사랑, 괴산사랑 이런 운동을 통해서 괴산군도 알리고 또 괴산 지역이 100년 전에 이런 그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충청북도에서 주도했던 이런 지역임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음성군은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군 청사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부에도 작은 태극기를 세워 광복절을 맞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진천군은 지역 주민들의 주도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까지 벌였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일본의 경제 도발까지 겹쳐 올해 광복절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충북교육청과 도내 모든 학교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만든 제품에 전범기업 제품임을 표시하는 인식표를 부착해 재구매를 막고 역사인식을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도입회는 또 도와 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소재 부품 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 등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한 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일 충북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미국에 사는 독립운동가 정순만 선생의 가족 20여 명이 참석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가족이 충청북도 광복절 경축식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순만 선생은 독립협회 총무부장을 맡아 을사늑약 반대투쟁을 벌였고 1906년 고향인 청주 옥산면에 덕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일제 탄압을 위해 충국으로 망명한 뒤 항일 계몽 활동을 펼치다 38살의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 신분증까지 위조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짜 신분증인지 알리 없는 술집 주인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고 있습니다. 먼저 박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직원이 남성의 지문과 신분증 지문을 확인하자 결국 이 남성은 신분증을 놓고 황급히 나갑니다. 지난 4일 청주시 사창동의 한 대학가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려다 적발된 겁니다. 혹시나 이 친구가 술을 먹고 나가서 사고를 치면 그 피해는 완전히 그냥 업주가 지게 되는 거니까. 앞선 사례에서는 업주가 위조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속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주는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인터넷에서 거래까지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업주가 처음에 한 번 속고 자주 보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쪽 저쪽 아무도 책임을 안 져준다는 거. 그리고 업주들한테 이게 다 떠넘겨서 오니까 이거는 뭐 강력하게 좀 규제를 해주시든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최소 2개월. 위조하고 속이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피해는 모두 업주 몫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이렇게 일탈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계속 늘면서 그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가 늘면서 처벌은 완화됐지만 미성년자 음주를 뿌리 뽑을 확실한 대책은 요원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신분증은 앞선 리포터에서 등장한 위조된 신분증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신분증은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주민센터에서 정식 발급된 건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했다며 성인이 재발급을 받습니다. 이때 다른 청소년의 사진을 제출하는 겁니다. 지문을 올려놓으시죠. 그러니까 지문 올려놨단 말이야. 오케이들이 딱 들어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실물하고 사진하고 갖고 왔는데 포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실제로 이게 다른 분이 안 하고 연만 해가지고는. 이렇게 발급받은 위조 신분증은 감별기도 문제없이 통과합니다. 이런 교묘한 수법이 늘면서 피해가 늘자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인정돼도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었지만 지난 6월 12일부터는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입증할 책임은 모두 업주에게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검찰과 법원 등을 오가며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또 밤에 장사를 하는데 낮에 그렇게 입증을 하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좀 안 가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속기관도 책임은 업주에게만 있는 현행 법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피해를 준 청소년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처분은 없습니다. 그 피해를 준 그 피해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쪽에서도 좀 제재를 가야지 이런 억울한 경우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해는 늘어가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하에 미성년자 음주를 뿌리 뽑을 대책 마련은 갈 길이 멉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발견된 한국인 추정 시신 2구가 고 민준영, 박종성 직지원정 대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직지원정대 측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7시쯤 시신과 유품이 확인됐고 아직 DNA 검사는 진행 중이지만 두 대원임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원의 시신은 오늘 화장한 뒤 17일 한국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청주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 문희수역 녹조가 폭염 탓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측정한 문희수역 남조류 세포수는 밀리리터당 1,566셀로 한 주 전에 비해 12배 이상 번식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남조류가 번식하더라도 수돗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칠금동 제철 유적지가 도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1700년 전에는 철을 확보한 집단과 지역이 돈과 권력을 움켜쥔 힘의 중심인 걸 보면 충주는 분명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가 탐내는 역사의 중심이었을 겁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칠금동 제철유적지가 충청북도 기념물 170호로 지정됐습니다. 삼국시대 백제인들이 충주에서 철을 생산하고 장악했던 분명한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땅 위에 그냥 흩어져 있던 방치된 잔재가 1700년 만에 역사적인 유적으로 빛을 본 겁니다. 철을 가진 집단이 지배 집단으로 볼 수 있고 철 생산 기술은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충주에 첨단 산업단지가 있었다. 이렇게 시민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유적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복토와 보존 조치를 해놓아서 마치 노는 땅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복원 작업이 재개되고 연구 결과가 쌓이면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칠금동 제철유적지는 1700년 전 쇠를 뽑는 재련로와 쇠를 두드리는 단야로가 30기 가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로는 한반도 최대 규모의 제철소로 100년 넘게 철을 생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의 3대 철산지입니다. 그래서 철 광산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삼국시대 철기 문명을 가늠케 하는 7급 유적은 시설의 밀집도와 공법 또한 다른 사례를 찾기 힘든 탁월한 기술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당사자나 한 집단이 홀로 동분서주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문제 해결에 지자체와 시민사회계, 공공기관과 대학도 동참한다면 어떨까요? 지역 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현수막, 청년들이 사라진 농촌마을, 안정된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 모두가 문제라고 느끼지만 개인이나 어느 한 집단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시민단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충북 사회혁신 플랫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협업 시스템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주민이 지역 내 문제를 발굴하면 각 기관과 단체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연결해 해결책을 찾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연구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 59곳이 동참했습니다. 개별적인 것으로 지금은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지만 실제로 연결해 나가는 작업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지자체도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청주 시민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안전 정책에 대해 토론합니다. 주민들이 토론과 투표를 통해 직접 선정한 안전 정책을 청주시에 제안하는 겁니다. 수요자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또 시민들의 의견에 정책이 반영돼서 이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청북도가 정부의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에 대비해 청주시 오송읍 공북리, 상정리, 연제리 일원에 293제곱미터 규모로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도는 2024년 6월까지 생산 기반 시설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해 바이오 헬스 관련 우수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일 해당 지역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일본 노선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주공항의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6만 8천여 명이 이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국내선은 21.5%, 국제선은 15.9% 증가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일본 노선 감소에도 베트남과 중국을 찾는 여행객이 늘어 전체 여행 규모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폐막했습니다.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을 주제로 100여 편의 음악영화, 청풍 호반무대와 제천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 음악 프로그램으로 엿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11회 국악의 향연 공연이 오후 7시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충북 보육교직원 안심보육 결의대회가 오후 6시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영동에서는 뮤지컬 꽃신 공연이 오후 3시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도내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35도, 제천 34도 등 32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 안팎입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